오늘은 북한을 무장 해제시키려면 인권을 심하게 쳐라! 이런 제목으로 골든 챙의 최근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무장 해제시키려면, 북한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아주 심하게 다루어라, 쳐라. 이게 비결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의 이 골든 챙이 3월 12일 날 이런 제목으로 To disarm North Korea, hit hard on human rights. 네, 문자가 들어져가 제목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글의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 지도자들은 잘못해 왔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말이기도 합니다. 비핵화든 혹은 다른 것이든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원하면 와싱턴의 수십 년간의 생각을 뒤집고 수십 년간 와싱턴이 생각해온 그 사고방식을 뒤집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슈를 큰 목소리로 줄기차게 제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언입니다. 진리입니다. 인권, 북한의 이 열악한, 참혹한 이 인권, 이걸 큰 목소리로 줄기차게 제기하라. 이것은 북한의 옹호자이며 유일한 공식적인 동맹인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두 사람 다, 네, 이 독재자들 둘 다다. 네. 독재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에 대한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잘 알고 있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지 않았는가. 고모부를 말이죠. 고사포로 90발 쏴서 아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 김정남을 인도 말레이시아 공항국에서 그 여자를 시켜서 그 VX라고 하는 그 무서운 화학생화학 무기로 즉사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이것 왜 그것만 공개적으로 드러났지. 얼마나 아주 정말 비인간적인 잔혹한 통치를 하는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토 원비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University of Blacksburg. 대학생이 이제 북한을 가서 하다가 포스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거의 죽어서 미국으로 돌아왔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토 원비어에 대해 강력히 말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미국이 김정은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순응할 이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김정은을 이만큼 끌어낸 것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한 미국, 네. 강한 군대, 강한 리더십. 이런 독재자들에게는 더 아주 강력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관심이 없음을 김정은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자세는 워싱턴의 사고로부터 급진적으로 떠나는 것이지만 종래 그 워싱턴의 그 사고방식에서 급진적으로 확 떠나는 것이지만 미국인들의 이상에 더 일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김정은이 존중할 정책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김정은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붙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진은 이제 2018년 작년에 CPEC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이번에 2019년에 CPEC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1시간 한 30분, 40분 연설을 아주 길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위치에 있다. horrible 포지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끔찍한 위치에 있다. 나는 왜냐하면 한편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한편 나는 원비어 내외를 사랑하고 오토 원비어를 사랑한다. 오토 원비어 부모를 위한 그 노력은 북한 비핵화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네.
아주 자기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다. 김정은과 협상해야 되고 또 오토 원비어 이 가정을 또 사랑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섬세한 균형이다. delicate balance.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섬세한 균형이다. 뭐 한쪽으로는 오토 원비어 그 가정에 대해서 위로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되고 한쪽으로는 그렇게 해친 김정은과 협상해야 되고 여기에 골든청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섬세한 균형인가? 섬세한 균형인가? 트럼프와 전임 대통령들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북한의 김씨 왕조와 다양한 문제로 협상할 때는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이 잘못이라고 한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인권 문제 전혀 제기하지 않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문재인. 인권 문제 1절 말하는 것을 알랑거리고 아부하고 말이죠. 미국인들도 그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트럼프뿐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뭐 부시, 그 앞에 있던 뭐 그 뒤에 온 뭐 트럼프, 그 다음에 뭐 오바마 전부 다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비핵화든 혹은 다른 것이든 북한의 비핵화를 시키는 것이든 혹은 북한에게 다른 어떤 것을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원하면 와싱턴의 수십 년간의 이 생각, 우리가 협상하는 동안에는 인권 문제 크게 제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권의 이슈를 큰 목소리로 줄기차게 제기하라. 이 말 맞습니다. 인권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권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토 원비어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에 대해서 분명히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뭐 5억 불인가를 배상하라고 그렇게 북한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국 대통령들도 사법부와 국회와 함께 행정부가 함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옹호자이며 유일한 공식적인 동맹인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의 이 공산당들, 이 공산주의들, 이 중공,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 이 독재자들, 시진핑이 그리고 이 김정은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강력하게 인권을 제기해야 그들이 제대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상의 아주 딜 메이킹의 아주 중요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딜과는 다른 겁니다. 미국은 1953년 7월에 있은 휴전 이후 남한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을 억제해 왔다. 그건 뭐 성공적이죠. 왜? 한국에 그동안 평화가 있었는가? 주한 미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좌빨들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바짓가랑이라고 붙잡는다고 자기들이 표현하지만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잖아요. 왜? 이 좌빨들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미군이 없기를 바라면서 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미군이 있어야 자기들이 그래도 정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참 위선적인 자들입니까? 주한 미군 때문에 평화가 이 동안 있었다면 앞으로 70년 동안 주한 미군이 있으면 평화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왜 단순한 이미 입증된 성공의 비결을 왜 쳐버리려고 합니까? 저주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 저주의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고 저주의 세력에게 결국 앞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그 저주의 세력들에게 다 정권을 맡기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합해서 반드시 정권 쟁탈을 해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름을 얘기하든. 자, 이렇게 억제한 것을 그 성취를 떠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정책들은 최악의 실패였다. 아주 그냥 이렇게 골든챙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비핵화 최악의 실패였다. 극빈한 북한은 역사상 세계 최강의 국가를 미국을 궁지에 빠뜨려 왔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대량 살상 무기 기술과 WMD 탄도미사일을 확산해왔다. 이 기술을 얼마나 이란에 팔아먹었는지 시리아에 팔아먹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탄도미사일.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 볼 때 와싱턴의 정책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그렉 스칼라튜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 10월 12일 날 워싱턴 DC에 유서 깊은 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우리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모여서 그때 대회를 열 때 그때 이 특별한 이 세미나를 할 때 이 그렉 스칼라튜도 나와서 거기에서 연설을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30년간 인권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안보적, 군사적 관심사의 재단 위에 희생되어 왔다. 인권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희생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나 미사일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인권을 살살살살 얘기하면서 해봤지만 아무것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일취월장 진전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를 보세요. 실패한 것입니다. 스칼레트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지금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할 때이다. 왜 실패를 거듭합니까? 실패하는 방법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성공적인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방법을 주장한다. 트럼프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세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했는데 계속 대화로 지금 어떻게든지 회유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이번에 우리 이글스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중요한 2개 훈련이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것을 완전히 작년에 연기하더니 이번에 폐지시켜버렸어요. 왜? 김정을 구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강한 제재를 미 재무부에 산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김정을 구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한 방법이니까 그 유화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려고 했으면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유화책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의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그 제목을 제가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원제목을 했는데요. 바로 그 말입니다. 실패합니다. 유화책은 실패합니다. 조지 부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전임 대통령들은 김씨 가문과 대화하며 그들이 협력하도록 유인해 왔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답습하는데 바로 대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내려고 유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실패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김씨 가문은 유인하는 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30년의 역사가 있다. 30년 동안 실패했으면 됐지. 베이징은 수십 년간 유인하는 일을 해왔다. 북한을. 서울도 그래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이 집권한 1998년에서 2008년까지 그래왔는데 다 실패. 지금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해서 가지고 점점 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씨 가문은 3대를 통해서 군사국가를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들이 반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해 오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합법적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들과 수상들은 종종 김씨들과 같은 독재자들의 비합법성과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을 인식하는 일에 실패한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관제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건물에 보면은 거기에 김일성이 김정일의 사진이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호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비합법적이고 그만큼 불안정하다고 정권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전선동하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는 이런 정권. 김씨 일가의 불법성과 불안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오히려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적이 불법성이 있고 불안정하면 우리에게 힘입니다. 1997년에 황장엽 씨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은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최대의 약점은 북한 정권의 최대 약점은 인권이라고 황장엽이 고위층이 북한의 고위층 탈북한 그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다.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걸 계속 다루어라. 이걸 계속 쳐라. 그래야 북한으로부터 항복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장래를 위한 비전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심코 김씨 일가의 선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 만약에 핵무기만 폐기하면 북한은 아주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네. 더 나은 장래에 위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길은 그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고 인권 상황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을 정권의 관리들과 후원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인권을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셜티는 말하기를 당신이 북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면 당신은 매일 아침 한 단순한 선택과 더불어 잠이 깰 것이다. 김정은에게 노예적인 헌신을 하든지 노예같이 복종하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잔혹한 처형 전에 당신 앞에서 당신의 가족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 북한의 고위층을 사는 거 쉽지가 않으면 노예냐 아니면 죽느냐 가족과 함께. 그러므로 북한 사람들을 위한 인권과 번영의 전망을 보여주는 것은 북한인들에게 다른 선택, 즉 북한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주는 것이다. 계속 우리가 북한의 인권과 번영의 전망을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인권을 지켜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김정은은 미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나를 두려워해. 그럼 미국에 순응할 이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사회에서는 김정은의 논리는 상반된 논리이다. 미국이 힘이 있어야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이때 이 강한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재선되더라도 그 다음엔 뭐 앞으로 6년 후에 뭐 재선까지 6년이 지나도 그 다음엔 다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만약 약한 대통령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또 우리가 더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되니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이 끝장을 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호전적인 지도자들에게 독재자들에게 미국인들은 인권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신호를 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관해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예가 있다. 미국이 만약에 인권을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2009년 2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은 인권 이슈들은 다른 문제들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런 이상한 그렇지만 유명해진 말을 했습니다. 이 클린턴은 힐러리는 인권은 세계적인 경제 현상, 세계적인 기후 변화, 안보 위기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을 위한 길을 깔고자 했던 그 수사적인 양보는 그렇게 말로 양보한 것은 사실상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 협력을 낳은 게 아닙니다. 로렌스 브람에 의하면 중국의 지도자들은 힐러리 클린턴의 인권에 관한 격하 발언에 대해서 열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미국이 천상의 황제 앞에서 마침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절하며 항복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중국이 미국을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지금 무역전쟁 하기는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하는 거죠. 클린턴의 무분별한 선언 후에 몇 주 후에 중국인들은 남중국해와 우리의 황해, 즉 공해상에서 비무장한 2개의 미 해군 정찰함을 위협할 만큼 대담해졌다. 왜? 힐러리 클린턴이 뭐 인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두 사건 중 하나에서 중국 함정들이 이 미국 함정 임페카블이라고 하는 그 함정으로부터 견인하는 그 소나를 절단하려고 시도했다. 아마 배를 그냥 끊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행위다. 근데 미국이 그냥 약해가지고 말이죠. 트럼프 같았으면 함부로 덤비지도 못했죠. 게다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클린턴이 망라했던 문제들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입증했다. 약하게 보이면 저 독재자 공산당 정부들은 절대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김정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전혀 관심이 없음을 김정은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충원한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이 핵 무장 폐기를 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인권을 강하게 심하게 치십시오. 인권 문제를 큰 목소리로 줄기차게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충원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은 결코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핵무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슬르고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너와 내가 사랑에 빠졌느니 얘기를 아무리 해주어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가상하지만은 그의 이런 유화책은 실패로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슬픈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이런 자세는 워싱턴의 사고로부터 급진적으로 떠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인들의 이상에 더 일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김정은이 결국은 존중해야 될 그런 정책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깊은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골든챈 참 감사합니다. 그는 자유의 전사입니다. 좋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잠언 21장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왕은 지금 대통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이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임하시사 그로 하여금 정말 바른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인권을 위한 투사로 그렇게 변모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기를 특별히 북한 동포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